독립군은 최신의 러시아제 무기를 어떻게 구입할 수 있었을까? 북로 군정서 이정의 진중일지에 그 내용이 자세히 기록돼 있다. 1920년 7월부터 무기 운반, 무기 구입 등이 주요한 일정으로 언급됐다. 사관 연송소가 문을 연 때가 2월. 북로 군정서는 군사훈련과 동시에 실질적인 전쟁 준비에 돌입했던 것이다. 독립군의 무기를 판매한 이는 세계 제1차 대전 동부전선에 참전했던 체코 군단 가이다 장군이었다. 서일 총대는 직접 연해주로 가 체코 군단과 접촉했다. 군자금 마련 등 어려움이 있었지만 거래는 무사히 성사됐다. 문제는 그 다음 어떻게 북로 군정서까지 가져갈 것이냐였다. 몇백 명을 이제 무장 저기를 하려면은 뭐 상당한 수. 근데 이제 총만 사는 게 아니라 이제 탄약까지 같이 사죠. 같이 보통 일정당 뭐 탄약 뭐 100발 뭐 300발 뭐 이렇게 해서 같이 사죠. 살 때는. 그게 사는 것도 위험한 거지만은 무기국이 성공했더라도 독립군 부대가 있는 이 북간도 지역으로 수송하는 과정도 그 산악지대를 거치고 뭐 엄청난 그 과정이죠. 그 중간중간에 또 일본군들이 심어놓은 여러 가지 첩보 조직이나 또 일본의 우호적인 조직들이 많잖아요. 사관 연송소 경비대 소속이었던 이우석은 무기 운반 임무를 명령받았다. 무기를 운반하러 러시아 노령에 갔다 오라고 한다. 지방에서 뽑은 농민 200명, 경비대원 30명이 길을 떠났다. 서일 총재께서 무기 구입을 위해 러시아로 가셨다. 제군들은 확보한 무기 운반을 위해 중대한 임무를 맡았다. 적의 감시와 중국 마적대의 위협이 크니 각별히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 그 무기를 만주까지 가져오는데 최소 200km입니다, 거리가. 그거를 자동차나 헬기로 갖고 오는 게 아니에요. 걸어서 가져와야 돼요. 걸어서 가져올 때 일본군의 감시, 일본 헌병 경찰의 감시, 중국 동북군벌의 감시를 피해야 되는 거죠. 그 많은 무기를 가져오는데 독립군만으로는 안 되거든요. 마을에 있는 조선인들이 다 조선시대로 이야기하면 부역을 한 거죠. 자발적으로. 멀고도 험난한 여정이었다. 사관 연송소가 있는 왕청현 서대파를 출발해 국경을 넘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왕복해야 했다. 무기를 지고 돌아오는 길은 배로 힘들었다. 감시를 피해 낮에는 산중에 응거하고 밤에만 행진했다. 일본군 전투가 금방 있으니 지금부터 흩어져 나왔습니다. 해삼 위황내 해변으로 어두운 밤에 행군하여 산 정상으로 70여리를 가서 무기를 받아메었다. 장총 200여 정과 중기관총과 탄환을 한 짐씩 쳤다. 무기가 아주 이 차후 무장투쟁을 하는 데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자칫 실패하면 전체가 실패하기 때문에 이걸 세 군데로 나눠서 이제 그 이동로도 세 군데로 나눠서 가게 됩니다. 또 중간에 마적단이나 이런 요원들에게 뺏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보안을 지켜가면서 은밀하게 거의 이제 사람에 의해서 운반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굉장히 또 어려움도 많고 아마 그런 상황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한 달여 만에 무기 운반대가 도착했다.
천신만고 끝에 확보한 최신 무기로 사관 연성소 생도들은 졸업과 동시에 정규군의 위상을 갖출 수 있었다. 일본 측 첩보에 따르면 북로 군정서 병사는 소총 한정에 총탄 500발, 수류탄 1개를 소지했다. 언제든 실전 투입이 가능할 정도의 무장 상태였다. 독립군 진영에서 전쟁 준비와 체계를 갖춰가는 사이 일제는 만주를 침공할 구실을 만들고 있었다. 1920년 들어 일제는 중국 측 만주 군발 세력에게 독립군 터벌에 나서라고 압박했다. 일본군 측에서 대양 군정서군을 토벌하라 압력을 가하고 있어. 조속히 병영을 이동해 주시오.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곧 이동을 하겠어. 알겠어. 최대한 좀 서둘러 주시오. 한 달 기한으로 군정선은 좀 더 깊숙한 산림 지역으로 이동하기로 하고 중국 측은 독립군을 쫓지 않는다는 데에 합의했다. 봉오동 전투 이후 점점 확대되어 가던 독립군의 위상은 일본군의 큰 위협이었다. 독립군 각 단체는 계속적인 교전을 예상하고 군사행동에 대한 단체별 연락 방법, 식량, 장정 모집 등의 전투 준비를 신속히 행하고 장정들이 속속 독립군에 들어가고 있다. 간도 불령 선인단의 위력은 더욱 강대해져 무시할 수 없다. 그들이 군자와 무력 충실에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보면 기회를 틈타 조선 국경 습격 등을 감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끊임없이 독립군 동향을 감시해오던 조선군 사령부는 간도 지방에 대한 대규모 토벌 작전을 세웠다. 2달에 걸쳐 독립군을 섬멸하고 독립운동가를 색출해 제거한다는 이른바 불령선인 초토 계획이었다. 간도 지역 불령선인 초토 계획을 보자면은 실제로 어마어마한 계획입니다. 이 1920년 10월에 출동해가지고 그 다음 1921년 초까지 만주에서 활동하는 소위 독립군을 완전히 뿌리 뽑겠다. 이게 계획이거든요. 일본군이 적어도 포위작전을 펴는데 식민지 조선 주둔 일본군, 시베리아에 파견된 일본 간섭군, 그리고 서쪽 일본 관동군 합쳐보면은 2만에서 3만에 달하는 엄청난 병력이 이 연면 지역을 포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특히 북간도 지역, 중국 연면 지역 독립군을 그 소위 토벌을 도는 일본군은 약 5천 명에 달하는 그런 엄청난 병력이 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당국의 소위 간도 지방 불령선 초토 계획이 얼마나 엄청난 계획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무장 독립군을 토벌한다는 빌미로 일본군은 무고한 양민까지 닥치는 대로 보복 학살했다. 독립군 활동을 지원하던 간도 한인 사회를 철저히 파괴하겠다는 것이 진짜 목적이었다. (1920년) 간도 한인 학살 현장은 말할 수 없이 잔혹했다. 학교와 마을 전체를 불태우고 성인 남자는 총살, 교살했다. 독가스를 사용해 한인들을 대량 살상하기도 했다. 이 시기 수천 명의 간도 지역 한인이 학살됐다. 러시아와 북한 접경지대에 위치해 국제도시로 부상한 훈춘.
1920년 당시 일제 간도 초토 계획의 1차 토벌 지역이었다. 일본군이 중국령인 간도를 침략할 구실을 이곳 훈춘에서 찾았던 까닭이다. 1920년 10월 2일 훈춘의 일본 영사관이 습격당했다. 영사관이 불타고 일본인 거류지가 공격당해 사상자가 발생했다. 일본의 사주를 받은 중국 마적단의 소행이었다. 일본군은 마적단 속에 불량선인과 러시아 과격파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군대를 출동시켜야겠는데 군대가 강을 넘는다는 것은 그냥 넘는 게 아니라 이건 침략 행위인 거예요. 예, 국방군이잖아요. 군대라는 것은. 따라서 명분을 만들 준비를 하는 거고 한편에서는 중국 당국에 압력을 넣어서 니네가 해결해 라고 하는 거죠. 일제는 자국민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워 조선주둔 일본군을 만주로 보냈다. 조선주둔 19사단, 연해주에 주둔해 있던 시베리아 파경군, 그리고 관동군까지 일시에 출동시켜서 북간도를 포위해 들어갔다. 그 병력이 무려 2만여 명에 달했다. 동기권 측에서는 일본군이 대규모 병력을 동원해서 출동하는데 우리가 직접 맞서기보다는 백두산 일대 그 청사를 일대 골짜기로 피해가지고 일단 그 전쟁을 피하는 피전책을 취하자 이렇게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정에 따라서 백두산 동남쪽에 청사리 일대 골짜기로 독립군 부대가 이동하게 되는데 그 규모가 놀랍게도 2,000여 명에 달했던 거예요. 북간도 지역 독립군의 열의 8 정도는 백두산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백두산 지역으로 이동하는 중요한 이유는 그것은 우리가 익숙한 지형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형이라는 거죠. 아무리 그것이 숲의 바다라 하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형이다라는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조선인들이 그나마 모여 사는 곳이 이 지역 아니냐. 우리가 대중을 떠나서 어떻게 독립운동을 하느냐라는 거죠. 왜? 인력과 물자의 보급을 생각하고 정보의 습득을 생각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간도 일대에 침범한 후로 일본군은 우리 독립군의 이동 첩보를 실시간 수준으로 전달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홍범도는 불량선인과 함께 복장을 통일하고 마적과 연합하여 총 2,000명이 다가오는 21일을 기하여 본 지역을 습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정보가 있다. 제19사단장의 보고에 의하면 삼도구부터 안도에 이르는 지역을 총칭하는 청산리에는 아직도 김자진이 이끄는 약 500~600명의 불량선인이 주둔하고 있다.